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세법을 가르치는 임유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발. 네, 봄 기본 종합반을 수강하고 회계사 1차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봄 기본 종합반을 들었을 때 1차 합격률이 높은가요? 높고 싶죠. 높고 싶은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 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봄종합반 친구들이 뭐 요번에 뭐 이제 새롭게 오는 학생들이 항상 뭐 1월 1일 날 시작해서 다음에 2월이면 딱 1차 붙고 멋지게 2차 준비하는 뭐 이런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실제 합격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저희가 봄 기본 종합반을 수강하고 회계사 1차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지금 합격률이 저조하고 실패하고 이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실패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이 잘못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정답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상시석? 반면교사? 그때 그 선배? 그럼 그때 그 학생 그때 그 그 학생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왔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표적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반면교사로 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이 업계에 많이 계셨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봄종합반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봄종합반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20년 전? 너무 늙어 보이나? 20년 전에 이제 종합반 처음 시작하고 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과목별 범위가 좁았어요. 과목별 범위가 좁아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6개월이면 사실 오후 수업을 별로 안 하고도 진도를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 출제위원들이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 주제를 낸 거야. 그러고 났더니 각 과목의 범위가 옛날에 거의 1.5배 내지 2배가 됐어. 그래서 옛날에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공부시키면서 왜 이렇게 못 붙는 거야?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라고 해. 네가 공부해봐. 교과서 보고 다들 깜짝 놀라요. 공부 엄청 많지 않아요? 예, 아니? 맞아요. 형,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봄 기본 종합반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대학교에 그 학점을 좀 조사했거든요. 뭘 뽑아? 한번 자, 형 계셨나요?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거 빠르게 편집해 주세요. 중급 1, 중급 2, 6학점에서 9학점, 고급 회계 3학점, 그래서 재무회계가 9에서 12학점, 원가 회계 3학점, 관리회계 3학점, 전략적 원가 회계 3학점, 그래서 원가 회계 총 9학점, 세법 회계 3학점, 법인세 3학점, 부가가치세 3학점, 소득세 3학점, 세법 12학점, 경제학원료 3학점, 미시경제학 3학점, 거시경제학 3학점. 좀 쉬고 할까, 형? 그래서 토탈 65학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65학점. 대학교 학점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65학점을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한 학기에 전공 과목 얼마나 들어요? 전공을 많이 들어봤자 5개 이상 못 듣거든요. 그럼 그게 15학점. 15학점. 그럼 65학점을 15로 나눠보면 4학기. 4기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계절 학교 들어야 돼. 4학기면은 석사를 따는 거야. 맞네. 학사가 들어와서 석사가 된 거야. 가방끈 길어지겠네. 이거 공부하면 합격증을 받아야 돼요. 합격증을 못 받아요. 안타깝게.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그 6개월에 너무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야 6개월 안에 커버가 되는 거지. 자, 사실 학원이 갑의 입장에서 강사들을 모아놓고 약간 조율을 좀 해야 해. 사실은 봄 기본 종합반 빼고도 이후에 후속적인 종합반들이 많이 있기 심화나 때문에. 객관식 네, 뭐 이런 거 형.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범위와 시간을 또 여기서 배워야 될 범위와 시간을 서로 모여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에서 공부한 거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공부하고 심화해서 또 심화를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좀 그거를 이제 조율해줘야지. 조율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원이 갑이어야 되거든. 갑은 학원이다 강사다. 감사다. 학원의 갑은 항상 강사거든. 정말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강사한테 요 시간 안에 하라고 못 하는 거야. 학원이 딱 강사들한테 몇 시간 딱 정해주면 강의한 사람이 그 시간 안에서 수업을 해주면 듣는 애들이 다 복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개별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목을 다 온전히 하려고 하고 그들이 다 모인 순간 이게 다 합치면 카페 파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복습을 못 하는 거야.
또 수강생은. 응? 총체적 난국이네요. 일단 첫 번째 실패 사례의 그 주요한 이유가 원인이 되지 구조적 않을까? 요인. 구조적 요인. 너무 과목별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먹을 수가 없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사실과 이제 선생님들 간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 그 기본종합반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요? 결국 원래 종합반은 수강생에 최적화도록 시간을 짜야 되지만 강사가 갑이기 때문에 갑 강사들은 사실 강사 매출액은 종합반보다는 단과가 훨씬 크거든. 사실 우리도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종합반 수강생의 합격을 위한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슴의 95%는 보이지 않는 내 단과 온라인 수강생을 위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강사 본심일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이게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면 서로 조율하면서 그걸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강의한 사람은 단과 수강생에 초점을 두는 거고 단과 수강생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100% 커버해야 된다는 거 모든 과목을. 그 많은 지엽적인 거. 그럼 그걸 다 커버하다 보면 그 수업을 꽉 채우고 나면 복습 시간이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사실 봄종합반 듣는 애들 입장에서 그 단과 수업을 다 커버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양이 오전 오후 수업 막 꽉 차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수업 듣다가 복습 안 되고 지나가니까 종합반 수강생은 열심히 수업을 들어도 사실은 잘 복습이 안 돼서 자기 게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강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강의에 저 사람이 한 게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걔는 빼먹은 강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와 경쟁 상대에 있는 A 강사가 한 건 내가 다 하고 하나 더 해야 돼.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강의, 그런 어떤 강의 분야 그거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별표도 쳐야 돼. 그래야 특이한 거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될 수도 있거든. 이러다 보니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앞에 있는 종합반 학생의 합격을 위해 그리고 이후 과정과의 연계 어떤 종합적 조율 속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극대화를 위해서만 가르치다 보니 더없이 강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 수강생들은 복습할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지. 그 시간표가 실제로 쓰는 시간표는 보면 오전 오후 주말까지 막 시간표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보는 종합반 시간표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도 모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표는 좀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강이 들어간 그 덕지덕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 그 실제로 보강이 막 들어간 시간표는 내부용으로 따로 갖고 있는 이 공시용과 내부용이 다른 재무회계 목적의 수강생용 시간표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하려는 애들 그 다음에 수업 듣는 애들을 위한 관리회계 시간표가 따로 내부 있다는 사용과 거지. 외부 공시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 배우신 분들의 농담은 다르네요. 내가 원가 관리 가르쳐요. 전 재무에게 실제로는 복습을 못하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실력이 쌓이지 않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렇지 각각 강의한 사람들이 100% 커버해야 되니까. 그리고 종합반 강의를 강사가 그 본인의 기본 단과 촬영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다 많아지고 그래서 복습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 보통의 착한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실은 그들은 이 종합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순간 새로운 진도를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멈추고 복습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복습 시간이 모자라고 할 거 많으니까. 근데 이때 복습보다는 학원에 나가서 새로운 진도를 배우는 게 이게 올바른 학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학원을 나와. 아유, 우리나라 뭐 제대로 교육받은 애들이야 당연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열심히 가서 그럼 들어야지. 학교 그 열심히 착한 가고 학생이지. 최근에 아우 종합반 애들 얼마나 착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습은 없고 수업 진도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종합반에 맨날 네. 하는 멘트가 있잖아. 예.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이 종합반 수업, 이 수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합격을 돕는 제가 조연입니다. 제 돈벌이에 조연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강사의 돈벌이에 조연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이 되는 현실. 종합반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애들이 어느 정도 복습하고 할 시간 없이 수업을 듣는데 이게 내 과목 혼자 이렇게 범위를 좁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 버리면 내 과목만 마치 무성의한 것처럼 거꾸로 또 애들이 느껴.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이 막 100 한참 쓰는데 나만 조금 쓰면 이상하잖아. 다 같이 줄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요번에 들었을 때 요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자기 커버리지라면 요까지 보고 요 뒤는 나중에 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착하니까 그걸 다 들어. 되게 그래놓고 이제 열심히 듣는데 점점 눈빛이 흐리멍텅해지지. 집중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막 참으면서 더 하는데 속상한 게 지가 잘못한 줄 알아. 구조적으로 형 복습 시간이 없는 건데 막 졸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수업 들을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되게 좀 안쓰럽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착한 학생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세상이잖아. 근데 역하게 열심히 수업 들어도 사실 실력이 쌓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종합반 들으면서 4시간 반을 잤거든요. 근데 제가 용남쌤을 처음 1대1로 뵀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맛이 갔었는데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 잠 줄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아까 보이진 않던데.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자기를 의지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문제다. 맞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많아서 이걸 커버 못하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다가 그 선이 점점점에서 뜩 꺾이면 그 뒤가 슬럼프 오는 거 막. 이후 과정을 또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냥 진공 상태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구조가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럼 종합반 되는 학생들도 그걸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마다 내 체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진도는 세우고 내가 복습을 통해서 정신력이나 체력을 다시 채우고 다시 또 나가고 채우고 이런 걸 하면 걔는 수능 수석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종합반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복습이 없으니까 내가 복습을 하잖아. 선생님 계속 진도를 나가고 그럼 나 복습하고 계속 나가고 그럼 어느 타임에 이제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진도 싹 버리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교훈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이 사람 뭘 잘못한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게. 잘못한 거 없어. 없어요? 없나? 오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됐나? 어떤 종합반을 선택해야 되는가? 짜잔. 복습이 가능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학원? 내 시간표 보면 다 있어. 분식이지. 시간표 분식. 역시 복습은 중요해. 출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재무회계를 강의하는 김현식 회계사입니다. 김영남 회사입니다. 세법을 강의하는 임유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봄기본 종합반을 듣고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 필승 전략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같이 이제 종합반 실패하는 사례를 봤으니까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합반이 어떤 조건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 학생들은 단순히 강사만 놓고 선택을 하는데 강사만 가지고 좋은 강사가 다 모여 있다고 꼭 그거에 다 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소화하려면 어떤 종합반이 돼야 될까? 오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됐나? 어떤 종합반을 선택해야 되는가? 짜잔. 물론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모이는 종합반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 복습이 가능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학원? 그렇지. 학생이 자기가 아무리 수업을 잘 들었어도 복습을 못하면 그러면 내게 안 되는 거잖아. 복습이 가능하려면 시간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 그래도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오전 오후가 있다면 오후에 한 2번은 비워야 될 것 같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벽히 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복습이 가능해. 예전에 4시간 잔 이유가 네. 복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 3세션 타임이 있고 4시간씩. 4시간씩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그래도 반나절은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 총 3, 7일, 20일 중에서 하나 빼면 20세션 공부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종합반이
오전 수업 5개가 있고 오후에 3번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8세션 수업이 있는 거죠? 네. 그럼 8세션이 수업이고 12세션이 복습 시간이면 거의 2대 3이니까 1.5배. 1.5배. 공부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1.5배 복습 시간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쉬운 수업이 아니라서 그 수업을 예를 들어 4시간 들었으면 6시간 정도 복습을 해줘야 자기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까 주중에 2번 쉬고 토요일 일요일 수업 없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네. 결국은 대충 얘기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나 같네. 역시 복습은 중요해. 복습이 돼야 돼. 그래야 자기 있게 되는 거지. 수업 듣는 거 뭐 영화 본다고 내게 되나? 들어봤다 이 정도. 형 근데 또 이제 첫 번째가 복습이 가능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학원인데 사실 내가 재무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요 강사가 그 시간표를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표를 준수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거는 직접 알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공시용 시간표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간표는 실제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물어봐 보면 실제 복습 시간 뭐 토일까지도 꽉 차고 그랬는데 시간표 보면 다 이뻐요. 분식이지. 아니. 시간표 분식. 시간표 분식. 오. 시간표. 짜잔. 결국은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제시하고 강사는 그것을 준수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좋은 종합반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시간표를 준수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각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 범위를 학생들이 지금 기본 막 회계 원리만 듣고 왔어. 그러면 얘가 공부 시작해가지고 완전 시험 수준까지 100을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시험에 제대로 나오는 80% 정도 거기를 범위로 해서 우선 이해를 시키고 물론 다 100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 6개월이 안 되니까 각 과목이 80%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도록 강의를 하고 물론 20%는 별도 영상 같은 걸 따로 찍어서 더 할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하되 그러니까 모든 학원 종합반 듣는 평균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그 80%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시간을 넣으면 아까 말했던 복습 시간이 나오는데 이 범위가 100을 다 하면 복습이 절대 안 나와. 그 나머지 20%가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들잖아요. 그죠? 거기가 엄청 비중이 큰 거고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20%까지 이해하려고 범위를 많이 하다 보면 앞에도 헷갈려. 아, 맞네. 오히려 지금 뭘 해야 되냐 피라미드를 지으면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데 이 바닥이 엉성한 애들한테 여기다가 5톤짜리 더 어려운 주제들을 꼭대기까지 껴넣으면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 같이 허물어져서 난 이 과목이 자신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10시간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80%를 이해하는 그 학생도 자신감을 잃어. 이게 참 웃긴 일인 거지. 사실 그걸 그냥 얘기 안 하고 안 가르쳤으면 학생도 해피하고 강사도 시간이 확 줄어서 좋고 할 텐데 말이야. 결국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실패 사례에서 얘기했던 그 강사의 욕심인 것 같아 보면은. 지금 현재 종합반에 각 강의하는 사람들이 했던 강의를 15년 전으로 가보면 현재 80% 정도야. 그래서 그때 했던 강의 범위가 초보자한테 적합한 건데 자꾸 더 덧붙은 구석 주제들을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늘어나고 애들은 공부할 양도 늘어나고 복습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제대로 짜면 이 뒷부분은 20%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심화해서 하거나 패스리뷰 그렇게 해서 좀 학습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20%는 별도 영상을 주든 심화로 주든 하고 그러면은 종합반 들어오는 애 중에 지금 회계 원리만 듣고 들어왔고 그런 친구 되게 많아. 그런 친구들은 그 80만 하고 가고 또 거꾸로 종합반 다시 들은 애들도 있어요. 작년에 다 듣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서 모의고사 보면 1등이 맨날. 쟤는 왜 1등 하나요? 작년에 들었어. 뭐 이거거든. 그럼 그런 친구들은 100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종합반 수업이 아니라 영상을 더 줘서 지가 복습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때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종합반 구조를 짜줘야 처음 오는 친구도 만족하고 공부를 이미 많이 어느 정도 한 세법까지 준비하고 오는 친구들도 만족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는 종합반이 거의 없다. 그냥 수업 자체를 100을 한다. 100을 하니까 그러니까 과식하게 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응? 계속 계속 자기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종합반 듣는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특정 과목을 내가 아주 자세히 들어가고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됐다. 그 과목 내가 자신 있어.
그러면 이건 분명한 트레이드오프야. 어떤 다른 과목에 시간을 못 써서 종합반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실력을 못 맞추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위 기타 과목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닥의 국영수가 아닌 뭐 회계학이나 세법, 재무관리 정도가 이 바닥의 이제 국영수라고 한다면 뭐 죄송하지만 기타 과목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그래. 나 처음 듣는데 이 과목 너무 친절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 속을 약간 웃는데 그래서 네가 재무 관리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세법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재무 회계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왜 그건 모르니?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을 때도 간혹 있죠. 근데 그건 학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학원이 전체적으로 맞게 밸런스를 높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종합반 끝나고 뭐 심화 듣고 갭종 듣고 다 들었는데도 막상 실제 나중에 실력을 들어보면 너무 어떻게 이걸 다 들은 친구가 이 정도 실력이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특히 막 앞에서 막 되게 열심히 듣고 대답 열심히 하고 이 친구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수업 들어서 그때 대답했어. 다음 또 수업 가서 또 그걸 막 해. 그 다음 수업 가서 막 하면 복습을 자기가 못하니까 그 일주일치만 머리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럼 형 다시 한번 주제를 좁혀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 포문을 열 때 얘기했던 게 어떤 종합반을 선택해야 되는가, 종합반, 좋은 종합반이 가져야 될 어떤 조건이라면 결국은 일단 복습이 가능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그 시간표를 준수하고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어떤 어떤 가르쳐야 될 범위가 있다면 2대 8의 정신이라면 8에 해당하는 그 범위 그리고 후속 강좌와 이 강좌에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어떤 조율 속에서 8을 주요 범위로 삼고 강의를 해야지만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 되겠네요. 이거 뭐 내가 갈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내가 종합반 학생인데 내가 봤을 때 요게 한 80이다. 그럼 그 수업 듣고 넘어간 건 버리고. 그렇죠.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학생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오후 수업 두 세션을 확보하고 주말은 안 나가고 그래서 내가 복습하면 돼. 형 그럴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그런 종합반 3번 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석하잖아요. 한 명이 뭐 있거든요, 아니 전국에. 아니 그것도 그렇게 어려워도 사실은 다 커버하고 가는 학생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런 학생을 예로 들면서 이제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부도 운동처럼 수능에서 놀랍게 점수 받아내면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종합반 듣는 학생들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복습 가능한 건 우리가 얘기한 수준이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평균적인 학생들은 다 열심히 듣고도 나중에 결과가 나빠서 종합반 합격률이 나쁜 거야. 합격률이 나쁜 이유는 수업을 애들이 듣다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 다 들어도 결과가 나쁜 케이스가 많다. 결국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종합반이라는 거는 노력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반인 거죠. 그렇지. 그게 공정한 세상이죠. 그렇죠.